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이번에 1회고사 시험 범위인 통계단원의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우리 1회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였는지 기억하나요? 그쵸? 삼각비 전체 내용과 우리 통계단원의 대표값과 산포도, 이 부분이 우리 1회고사 시험 범위니까 이번에 이 요점 정리 잘 듣고 1회고사에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래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보면 그 자료의 어떤 특징이나 중심적인 경향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의 특징을 혹은 어떤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하는 값이 바로 대표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의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표값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평균. 근데 우리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대표값에는 평균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중앙값과 또 맞아요. 최빈값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평균만으로는 어떤 자료의 특징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알아보는 값 중에는 중앙값이라는 게 있는데, 중앙값이라는 것은 보통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 사용을 했었죠. 자, 중앙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딴딴 있으면서 정 가운데에 있는 값을 하나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어떻게 할까? 이때에는 정가운데에 있는 값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짝수개이면 정가운데에 딱 있는 하나의 값은 없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에 있는 두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써주더라. 괜찮나요? 따라서 여기 예를 선생님과 함께 보죠. 2, 3, 4, 6, 12 12개의 별량이 있죠. 12개가 아니라 5개. 5개의 별량이 있으면 홀수개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렇죠,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4. 두 번째 자료를 보면요. 별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짝수개네요. 이때에는 딱 가운데 있는 하나의 값은 없으니까 이 한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 우리 평균 두 값의 평균을 더한 후에 그 개수인 2개로 나누어서 계산 3. 해서 두 번째 자료의 경우에는 중앙값을 3으로 써줄 수 있겠다. 자, 우리가 이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요. 자료의 별량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 즉 이런 것을 우리는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선생님은 지금 교실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종이 치는 소리가 잘 들려요. 여러분들 학교에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소리 그대로 지우지 않고 강의에 넣도록 할게요. 자, 다시 봐요. 자료의 별량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 즉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게 되면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그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을 더 잘 나타내더라. 매우 큰 값이 있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으면 그냥 평균을 냈을 때 그 값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표현을 해준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대표값으로 평균 말고 또 많이 이용하게 되는 값이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최빈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옷의 치수, 신발의 크기, 음료수의 용량. 여러분들이 어떤 상점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팔린 옷의 치수들의 평균을 구하기보다는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팔린 옷의 치수라든지 가장 많이 팔린 신발의 크기라든지 가장 많이 팔린 음료수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런 자료들의 경향을 파악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이용하더라. 자, 그러면 예를 함께 보죠. 자료 1, 1, 2, 2, 4, 4, 4, 8. 자, 여러분 이때 최빈값은 얼마? 그쵸, 4가 되겠죠. 이게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찾아주는 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2번 자료 4, 8, 12, 12, 6, 20, 20의 최빈값은 그쵸? 12와 20 두 개이다. 지금 보면 12도 2번, 20도 2번 나왔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적어볼까요? 특징, 평균, 중앙값. 이 두 개의 대표값은 값이 하나. 하지만 방금 살펴본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으로 지금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 배워봤는데요. 평균과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그 값이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물론 하나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문제 적용 연습 해볼게요. 자,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요, 교과서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옮겨 적고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율동아리 회원 9명이 한 달 동안 관람한 영화 편수를 조사하여 만든 자료이다. 관람한 영화 편수의 중앙값을 x편, 최빈값을 y편이라고 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1, 4, 5, 4, 7, 2, 4, 2,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위는 편.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보는 거예요. 써볼게요.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1, 2, 2, 3, 4, 4, 4, 5, 7 이렇게요. 자, 영화 편수가 총 몇 편이라고요? 9명이 감상한 거니까 각각 한 편, 두 편, 두 편, 세 편, 네 편, 네 편, 네 편, 다섯 편, 일곱 편. 별량의 개수가 9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홀수개의 별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가운데 있는 값, 즉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요 4라는 값이 중앙값이 되겠죠. 한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 따라서 중앙값은 x는 즉 4. 여러분들 최빈값은 어때요? 최빈값. 크기 순을 나열해 놓으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4가 3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 최빈값은 y는 4. 이러고 끝이에요? 아니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게
x 플러스 y니까 여러분들 꼭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누구였는지를 끝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따라서 x 플러스 y는 8이다. 자, 이제 삼포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자료의 평균이 같다고 해서 흩어진 정도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흩어진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대표값 이외에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살펴봐야 된다. 그쵸? 따라서 이런 삼포도라는 것은 다시 뭐냐?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그렇구나. 우리 이러한 삼포도의 종류로 무엇을 배웠죠? 수업 시간에? 맞아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 분산 표준 편차 배우기 전에 한 게 있었는데? 맞아요. 편차에 대해서 배웠었죠? 편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편차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삼포도거든요.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 편차라는 값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편차라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요 순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여러분 아나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요 나오는 순서 있죠? 그거 생각해 보면 비읍이 피읍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비읍, 피읍, 별량이 앞에, 평균이 뒤에 요렇게 잘 암기해 주도록 하세요. 해서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편차를 별량 마이너스 평균으로 계산을 했더라. 그러면 다시 선생님 정리해서 써볼게요. 편차는 요 밑에다가 편차는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값. 따라서 절대값이 클수록 이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이 특징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럼 반대로 이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별량은 평균 가까이에 있음. 요렇게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편차에서 엄청 중요한 성질로 또 학습한 것이 뭐냐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었죠. 맞아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써볼까요? 총합이 0이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얼마가 나올까요? 0이 나올 거예요. 즉, 이 편차의 평균으로는 자료의 삼포도를 알 수가 없겠죠.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 편차의 그죠?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평균 대신에 제곱의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을 했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 얘의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그것은 바로
분산. 됐나요? 그러면 우리 분산으로부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했었죠? 맞아요. 분산의 음한인 제곱근이 표준 편차였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시 편차의 총합이 0이 나왔었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서 우리가 분산을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음한인 제곱근 해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자, 우리가 분산의 경우에는 그 어떤 별량으로부터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해서 편차가 얻어졌는데 편차를 다시 제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원래 별량과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제곱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운 거죠. 제곱했던 요 녀석의 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의 단위는 원래 주어진 별량의 단위와 어떻게? 일치한다. 해서 여러분들 표준 편차 단위를 써줄 때에는 자료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단위를 동일하게 사용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산포도가 작다라는 이야기인데 흩어진 정도가 작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화살표가 가려졌네요. 여기 별량, 여긴 자료인데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가까이 모여 있다를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료가 고르다, 고만고만하다, 비슷하다, 뭐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넓게 흩어져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자료가 고르지 않고 평균을 중심으로 변동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간단하게 문제 적용 연습해 볼게요. 자, 자료 6, 4, A, 10, B의 평균이 6, 표준 편차가 2루트 2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균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이 6이므로 우리 원래 평균은 그쵸, 별량들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 5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이죠. 그 값이 6이다. 식을 정리하면 선생님이 좌변을 쫙 계산을 하고 양변에 5를 곱한 형태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지금 분자 20, 양변에 5 곱했으니까 요거 30 따라서 A 플러스 B는 1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표준 편차가 2루트 2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요. 표준 편차는 사실 분산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를 분산에 대한 값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2루트 2가 표준 편차니까 분산은 얼마? 맞아요. 2루트 2의 제곱인 8.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요것을 활용해서 식을 또 세워보면요.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그거 사용을 해서 우리가 편차는 어떻게 계산했었냐?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뺐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6에서 평균 6 빼고 4에서 6 빼고 A에서 6 빼고 10에서 6 빼고 B에서 6 뺀 그 값이 각각의 편차가 되는 거죠. 그럼 써볼게요. 6 빼기 6 써볼까요? 6 빼기 6의 제곱 4 빼기 6의 제곱 A-6의 제곱 비읍에서 피읍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아이고 요거는 10 빼기 6의 제곱 B 빼기 6의 제곱을 평균이니까 5개 이렇게 즉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보면 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A-6의 제곱 4의 제곱 B-6의 제곱을 5로 나눈 것이 8이다. 요렇게 해서 양변에 5를 곱해서 쓰면 일단 분자에 있던 녀석은 A-6의 제곱 B-6의 제곱 20은 바로 40 자 그러면 요 식을 또 정리하면 좌변 전개 a제곱 마이너스 완전제곱식이죠? 12a 플러스 36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플러스 20은 40 그러면 우리 식을 선생님이 차수 높은 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a와 b의 1차항을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싹 넘겨서 정리한 그 형태를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b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2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해서 아까 구한 게 이렇게 a 플러스 b는 10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정보로부터 얻어낸 식이 이 식이에요. 이 두 식을 결합해서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될지 느낌이 오세요? 요게 A하고 B의 개수가 똑같이 주어져 있죠? 그걸 활용을 해줘야 돼요.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묶어주면 A 플러스 B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고 A 플러스 B는 10이므로 우리가 여기 A 플러스 B 자리에 10을 대입할 수 있겠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0은 마이너스 52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0 마이너스 120이 이항되어 가니까 그 값은 68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8이 답이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연습해 볼게요. 다음 두 자료 A, B 중 더 고른 것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더 고른 것을 찾아라가 문제인데 더 고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삼포도의 값이 크다 작다? 맞아요. 작은 것을 찾자. 작은 것. 해서 선생님은 그 삼포도의 값으로 분산을 계산해서 작은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표준 편차의 값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분산해서 그쵸 말해줘도 상관없으니까 좀 더 간단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편차도 계산을 해야 되고 먼저 그러면 선생님은 자료 A의 평균을 계산을 해볼게요. 별량의 맞아요. 총 합을 그 개수로 나눠주면 5분의 쫙 계산해보면 24라는 값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별량으로부터 4를 빼면 편차가 나오죠. 맞아요. 다시 각각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4를 하면 편차가 나온다. 그것을 가지고 A의 분산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4. 제일 먼저 나와 있는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3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4에서 4 빼서 0의 제곱. 5에서 4 빼서 1의 제곱. 6에서 4 빼서 2의 제곱을 그쵸 5로 나누면 되겠죠. 5분의 10. 분산은 2가 나오겠다. 자, 마찬가지로 B의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자료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되게 수월하죠. 3, 3, 4, 4, 4. 우리가 이렇게 확률 통계 단원을 학습할 때 보면요. 이런 별량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주는 게 늘 좋아요. 실수하지 않죠. 7분의 요거 계산해보면 28이에요. 따라서 4. 마찬가지로 B의 분산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분산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맞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A의 평균, B의 평균 똑같이 4 나온 거? 맞아요. 즉 우리가 대표값으로 어떤 자료를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포도를 구해봐서 자료에 좀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자, B의 분산 해볼게요. 3 빼기 4 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3 빼기 4 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4 3개는 다 0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5에서 4 빼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나누기 별량의 개수 7개. 7분의 위에 싹 다 더하면 4. 따라서 지금 A의 분산의 값은 2. B의 분산의 값은 7분의 4. 즉 B의 분산이 A의 분산보다 작으므로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다? B가 더 고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자, 선생님과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가 있다. 여기 스파이가 하나 숨어 있네요. 누구? 맞아요. 우리 표준 편차는 뭐였어요? 얘는 대표값이 아니라 삼포도. 그러면 우리 대표값으로 평균, 중앙값 또 뭐 배웠어요? 하나 더? 맞아요. 최빈값.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땡. 자, 2번. 평균은 자료에 매우 크거나 작은 별량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죠.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대표값으로 구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런 극단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을 구한다. 이렇게. 3번. 분산의 단위는 별량의 단위와 같다? 아니에요. 그쵸? 왜? 우리가 별량에서 각각의 평균을 빼서 여기까지는 단위가 같아요.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게 편차였잖아요. 편차도 역시 원래 별량의 단위와 일치하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즉 분산의 단위는 원래 별량의 단위와 달라지겠죠. 왜? 제곱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땡. 그러면 이 분산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얘가 참의 문장이 될까요? 또? 분산 대신에 우리가 삼포도의 하나인 표준 편차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다. 4번. 삼포도가 작을수록 자료의 분포가 더 고르다? 맞아요. 삼포도라는 것은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쵸? 그 값이 작을수록 자료의 분포가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는 문장.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도 우리 5번까지 가볼까요? 표준 편차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우리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거 누구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는 분산이죠. 그래서 분산. 여러분들 요거 문장 이렇게 이다를 지우고 표준 편차는 해서 맞는 문장 만들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맞아요. 표준 편차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아닌 제곱근이다. 여러분들 또 그냥 이거를 제곱근이다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음이 아닌 제곱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통계 단원의 대표값과 산포도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단원 내용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